이 자료를 보실 때는 크게 한 세 가지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GDP의 영향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CPI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근로시간 부분의 노동시장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촬영한 날짜가 12월 14일인데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더 하지 않고 이제 내년에 금리를 0.25씩 3번에서 75bp 내린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많이 내렸는데,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제가 계속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게 두 가지였어요. 제가 연준의 어떤 향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물가 부분이었고, 그죠? 물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물가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노동 부분입니다. 연준은 두 가지 맨데이트가 있어요. 하나는 물가를 안정 잡아야 된다는 게 있고, 또 고용을 완전 고용을 시켜야 된다는 완전 고용, 이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현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일단은 물가 부분은 이미 굉장히 좀 방향성을 잡았죠.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노동시장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제 마생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피드백 주시는 거는 왜 마생투를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어떤 피드백은 뭐냐면은 마생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저의 주관적인 데이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하는 거가 마음에 들어서 하신다고 의견 주신 분이 많은데요. 네, 제가 비록 이제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항상 이제 제가 견지하고자 하는 게 객관적인 여러 가지 리서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그걸 소화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고, 항상 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내년에 노동시장, 미국 노동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노동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판단할 때 뭐 여러 가지 투자은행들 레포트도 많을 텐데,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면 그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증권사 레포트가 아니라 오늘은 시카고 연준에서 발표한 미국의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미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영향이 얼만큼 현재까지 미쳤고, 또 긴축을 한 효과가 얼만큼 더 영향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카고 연준이 최근에 9월 말에 분석 레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오늘 연준 발표도 있었지만, 연준이 동결하면서 그런 발표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들 내려가는 쪽으로 다 거의 다 공이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마생투 시중에서 물가 계속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계속 제시를 하고 있었죠. 물가 부분 향후에 별 문제 없이 잡힐 거라고 제가 말씀 많이 좀 드렸고, 실제로 그 중에 자료 하나가 제가 지난 11월 16일 날, 제가 11월 초에 찍은 자료인데, 아무튼 11월 16일 날 그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미국 CPI 급락, 커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채권 투자 필요하다, 뭐 이렇게 헤드라인이 뽑혀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은 이게 딱 한 달 전 제가 이제 물가 관련된 전망을 한 동영상인데, 가능하시면 꼭 그 자료 한번 다시 지금 시점에 한 달 전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자료, 그 동영상 중에서 후반 무렵에 어떤 얘기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은,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발표한 핵심 물가 관련되어 있는 전망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자료인데, 물가 관련된 자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연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신뢰가 있겠죠. 그때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쉘터, 주거비 부분이 내년에 굉장히 좀,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굉장히 크게 잡힐 거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시카고 연준이 그렇게
분석 발표를 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자료인데 아무튼 다시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인용은 제가 그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준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시카고 연준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시카고 연준에서 9월 말에 그 패드 레터라고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미 연준이 500bp 이상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 미 연준의 여기 모니터리 팔러시 타이트닝이라고 됐는데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많이 잡았는데 이 브레이크를 많이 잡은 것들이 현재 그 효과가 얼만큼 이미 발현이 되었고 향후에 이 긴축한 효과도 향후에 얼만큼 더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레포트를 발표를 했어요. 오늘 그 자료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실 때는 크게 한 3가지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의 GDP의 영향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CPI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근로시간 부분의 노동시장 영향입니다. 그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얼만큼 영향을 줬었고 또 그 영향이 앞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페이퍼를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영문 자료인데 햅스김 서머리인데 한번 제가 준비할 때 한번 했어요. 자, 먼저 보면은 현재 연준이 타이트닝한 효과가 얼만큼 아직 미국 경제에 아직 영향을 아직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으로 영향을 줄 건지를 측정한 데이터 레포트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현재 연준 긴축 사이클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분석한 자료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어떤 생산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상당 부분 이미 발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긴축이 아마도 이제 추가적으로 몇 분기에 걸쳐서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특히나 이제 여기 적어놨습니다. 제가 미국 GDP에 아마도 한 3%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영향을 줄 남아있는 거죠. 추가로 영향을 줄 게 합쳐서 한 3% 정도 GDP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CPI 물가에도 한 2% 정도 영향을 다운워드, 즉 물가를 그러니까 경제를 한 3% 정도 성장률을 누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물가도 한 2.5%까지 하락하는 2.5% 정도 하락하는 쪽에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 번째 노동시장에 대해서 타이트닝 효과는 굉장히 슬로우하게 반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의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이제 그 CPI라든지 물가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노동시장 부분은 이 페이퍼에서 분석하기를 아직 절반도 충격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내년 중반 정도의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도달할 거다. 이렇게 페이퍼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저 먼저 CPI, 그러니까 GDP에 대해서 얼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누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미국 GDP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지금 요 시점에, 그럼 3분기 끝날 시점에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고, 결론은 전체 이쪽에서 페이퍼에서 해석하기를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총 실질 GDP 한 5.6% 정도 하락 영향을 줄 거라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벌써 전체 영향의 한 65%, 그러니까 총 이렇게 눌러가는 거에 벌써 한 70% 가까이 영향을 줬고, 앞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이제 좀 미미하죠.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더 GDP가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근데 잔여 영향은 한 35%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레포트가 향후 5분기면 이게 9월 말 레포트니까, 4분기, 그리고 내년에 4개 분기니까 내년 말까지 봤을 때 한 3% 정도 GDP에 하방 압력을 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영향에 따라 누적 영향 보시면은 금년 4분기부터 해서 이렇게 내년 한 3분기까지는 GDP가 계속 좀 그러니까 깎아먹는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이 페이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영향인데요. 이번 연준이 한 500bp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에는
전체적으로 한 7.1% 정도 물가를 하락하는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 중에서 현재 CPI에 영향을 이미 준 게 한 75% 정도 이미 영향을 줬다. 그리고 남은 잔여의 영향은 한 25% 정도 남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향후 4분기에 걸쳐서 한 2.5% 정도 하방 압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CPI, 그러니까 GDP와 CPI에 대해서는 미 연준의 긴축 효과가 이미 얼추 한 60-70% 이미 반영이 됐고, 이제 한 30-40%, 작게는 한 30% 정도만 영향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반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절반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즉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앞으로 긴축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은 내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거라는 함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공식적으로 긴축의 효과에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 10% 정도 하락에 영향을 미칠 거로 했고, 현재까지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친 건 한 40% 정도고, 현재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한 60% 정도 남았다라고 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 2년간에 걸쳐서 한 6% 정도 하락할 거라고 영향을 미쳤는데, 보세요. 잠시 한번 볼게요. 자, GDP의 향후의 그 하락 영향 부분 보시면 이렇게 토탈 이렇게 보면 요 정도 좀 그러니까 조금은 GDP는 떨어지지만 크게 안 떨어지죠. 좀 떨어지는데 긴축의 영향에 따라서 아주 크진 않지만 조금 더 이전에 반영된 거에 비하면 좀 마지널하게 떨어지고요. 물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건 간에 긴축 효과만 얘기를 하면은 내년 한 중반 정도까지 이미 내년 중반까지 내려가서 이 내려가는 게 끝날 것 같고요. 반면 그러니까 내년 중반에 이미 더 이상 충격을 안 주지 않아요. 물가 하락이. 근데 반면에 보면은 지금 노동시장은 가장 레깅하고 있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노동시장이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조금 다시 정리할까요? 제가 서두에 연준의 어떤 목표가 물가를 잡는 거고 하나는 노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노동시장은 상당히 아직 양호하잖아요. 물가는 이제 방향을 딱 잡았는데, 노동시장이 내년에는 이 연준의 어떤 긴축을 한 레깅 효과, 시차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내년도는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할 거다. 뭐 때문에? 긴축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페이퍼에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요건 아까 누적 효과, 요거를 실제 명목 물가로 봤을 때 현재 이게 핵심 물가가 아니라 명목 물가가 기본적으로 내년 중반, 그러니까 24년 중반 정도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시카고 연준이죠. CPI가 한 2.3%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CPI가 2.3이면 사실은 연준에서 참조하는 건 CPI가 아니라 PC입니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에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인데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PCI가 한 2.3 정도 되면은 PC는 한 2% 수준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연준의 타겟 물가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가 개시되겠죠.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오늘 연준 발표가 더 이상 긴축을 하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인상을 안 할 거고, 내년에 야금야금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저희 직원한테 말씀드렸고, 저희 아시는 고객분한테 얘기했는데, 사실 하나 놀랍지 않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내년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름 정도에 금리 인하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어쨌건 간에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채권 시장에서는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가 물가가 이미 잡힌 방향으로 갔었고, 여기에 노동시장까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충격이 와서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뭐였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한 1년 정도 호흡이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현재는 채권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채권 관련 투자 아이디어 많잖아요. 지금은 채권을 가지고 굉장한 다양한 어떤 투자의 해법을 가져갈 수가 있고, 아무튼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한 것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